안녕하세요. 청주시 기록물관리팀장 유승식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지나온 청주의 역사 함께하는 기록으로 과거를 통해 미래를 비추는 청주의 100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주가 기록문화의 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누리고 즐기는 기록문화의 체계적 전개를 통해 노력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민간 아카이브 발전 방향 세미나 첫 번째 지역 기록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인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윤대형 한국기록관리협회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기조 발표하실 국제기록회의 동아시아 지회 이상민 상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자이신 정말 기록단 최영희 상임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집 배은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킹덤 도서관 백숙기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윤대현 한국기록관리협회장님께서 자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자장님께서는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회 청주시 민간 아카이브 발전 방향 세미나 좌장을 맡은 윤대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발표자와 패널분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문을 듣고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자인 국제기록회의 동아시아 지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이상민 박사님의 지역 기록화 목적과 수단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기록계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윤대현 부장님, 옛날 부장님에서 제가 이제 기술 다시 부르는 윤대현 박사님이 너무 그냥 엄숙하게 세미나에 게시 선포식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분위기를 좀 풀어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기록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일을 해본 지 오래됐는데 이게 일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기록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는 방법, 수집하거나 도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안짝인 것 같아요. 이제 10년도 채 안 됐지만 참 보면은 이런 지역이나 개인 어떤 민간 집단의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시민단체 활동 하다 보니까 이런 자신들이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해서 의미 있게 자신들의 활동에 활용해 본다거나 활동의 결과를 남길 건가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이거 지역 기록화 뭐 한번 이거 제가 기부한 제목이 아닙니다. 이게 순전히 세미나 주최 측의 농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최 측의 좋은 의도와 기획에 의해 가지고 지역 기록화라는 이름을 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한번 시작해서 이번 세미나를 3차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풀어보자 그런 의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단도직입적인 사람이라 지역 기록화는 왜 하는 거고 목적이죠. 무엇 때문에 하는 거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요. 그거 왜 해? 그 다음에 딱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물어보는 게 우리가 소위 공무원들이 말하는 기대 효과.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뭐 이거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물어봐요. 근데 저는 딱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세 개의 목적을 따지고 결과 따지기 전에 이거 하고 있으면 좋아. 이거 하는 자체가 좋은 즐거운 행동이야. 즐거운 활동이야. 일단은 저는 그런 기조를 깔고 하고 싶습니다. 원래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공부의 결과가 뭐냐. 우리
김보세 저도 그렇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했는데 공부는 박사학위 받고 나서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 전에 한번은 공부 같지도 않고 그래요. 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면 되고 그 즐긴다기보다 그 자체를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하는 것처럼 기록화를 한다는 것도 하다 보면 또 어쩌다 하게 됐으면 이걸 하면은 이게 참 그냥 재밌게 잘 할만하다. 때로는 힘들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얻는 것도 많고 아마도 이런 기록화 활동을 하는 본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넓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그 나름대로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인격이라든지 통찰력, 인품 이런 게다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착각이 실제로는 또 확신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착각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성장하고 지역 주민에 속한 그런 같은 공동으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본다는 것은 우리 생명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일로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기록의 여러 가지 의미나 목적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더 깊게 제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면에 그런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나 주장들이 있는데 좀 알아둘만 하겠다 혹은 나중에라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뭐든지 뭘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뭐냐, 이게 뭐 때문에 하냐부터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정말 이 지역을 기록화한다. 이 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지리적인 공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그 공간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 이기적인 인간 중심이니까 우리는 인간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말이 그 지역의 주민, 우리 마을 사람 할 때 우리 지역 사람, 우리 시 사람, 여기는 청주시에 사니까 청주시에 사는 사람들, 꼭 시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 청주시에 사는 사람, 청주시를 좋아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관련되는 기록을 갖다가 남긴다거나 그리고 또 기록 생산하는 거를 기록화라 그러기도 하고 생산하는 기록을 잘 수집해서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록화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통적으로 19세기 이후의 근대 문화기관으로 근대 문화기관이자 소위 기억기관, 메모리 기억기관으로 존재해왔던 아카이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록관이라고 그러죠. 기록보존소, 아카이브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당대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의 어떤 역사, 요거랑 연관시켜서 한번 이 지역의 기록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 파트가 이번 세미나 세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런 아카이브가 있다면 지방의 공공 아카이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민간인들,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수립한, 설립한 이런 제가 민간이라는 말은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주민 아카이브, 시민 아카이브, 마을도 사람이 아니죠. 마을 사람 아카이브 저도 좋아해요. 사람에 관한 일이니까. 그래서 시민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를 이제 어떤 조직의 목적이나 사명을 생각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가 좀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아주 이어지는 주제지만 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어떻게 수집한 걸 이렇게 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상시적인 그런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이런 아카이브 조직으로 이제 남아 있을 거고 발전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기록화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정의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또 이런 분 비슷하게 얘기하신 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내려보면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어떤 공간이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아카이브라는 건 과거 시기 어떤 시기거든요. 우리가 뭐 2000년대, 3000년대 시기까지도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막 생각해 보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특정한 시기라는 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제와 사건과 관련된 어떤 시기들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모습, 존재 그 자체,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 말했지만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의견, 무슨 뭐 관점, 다른 말로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이념적인 논리적인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비논리적인 태도나 이런 형태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활동한 것들, 이런 거를 더불어서 그들이 살아온 지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이런 거에 관한 걸 같이 기록으로 남기고, 또 남겨져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거를 역사적인 연구나 지역에 대한 이해나 지역민에 대한 지역 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하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활동을 지역 기록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화에는 기록을 생산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집하고 그거를 잘 조직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활용까지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게 한번 좀 범위를 넓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존재의 모습, 활동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현재 그 지역에 있거나 앞으로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고, 그런 왜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결국 몇 가지를 압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어떤 나쁜 정치인인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만이 가진 공통의 정서라든지 유대, 연대감 이런 걸 좀 키워보자는 거죠. 하다못해 이웃이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 마을 사람 누가 사는지 뭔 상관이야 하고, 이게 우리 각자 고생하는 사회가 그런 마을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을 살고 있으면 같이 이게 이 마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전해야 돼, 환경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또 뭐 범죄 같은 게 또 없어야 되잖아요. 공통 주민의 관심사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 되려면 그 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같이 이렇게 관련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은 이제 직장 같은 동료지만 이 경우는 우리 같은 마을 사람이야, 우리 이 동네에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야, 폭탄 하나 떨어지면 우리 다 같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죽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여기 이 지역 닦아보려고 하면 다 같이 잘 살아, 뭐 등등 이렇게 공동의 이해관계, 뭐 이렇게 연대의식 같은 거 갖게 하는 거,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역 기록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좋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는 아카이브라는 게 옛날 전통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역사 연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나타내주는 과거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왜? 과거는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어. 과거를 연구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현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 연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아무나 역사 연구, 아무나 역사 연구, 책방 가면 역사책 다 읽고 하지만 그게 아주 현대적인 우리 이 문화적으로 다변화되고 민주적인 사회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을 함부로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역사를 연구한다, 과거 역사를 알아본다, 내 가족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는 것도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나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밖에 알라면 알 수가 있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이나 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관심 가지면 누구나 이 사회의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고민해보고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건 기록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아주 상당한 소수만을 전달해줘요. 다시 말해서 기록 매체가 담겨진 우리가 기록 용어를 캡처라고 하잖아요. 획득된 매체에 획득된 정보로서만이 과거에 대한 모습을 알려줘요. 그나마도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러 기록과의 어떤 비교, 조사, 관계를 이렇게 봐야 그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부분이 생겨요. 자, 그거는 기록 연구의 부분이니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과정을 다 통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아카이브 자체가 여러 가지 역사 연구 이상으로 어떤 아카이브가 다니게 되는 조직에 대한 정보 요새는 정보로 활용하고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고 문화적으로 그 문화 자산을 갖다가 향유한다는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아카이브를 마을 사람들이 문화로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 있고 이게 좋아. 이 아카이브 활동하는 게 나는 인생에 도움이 되고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소수의 연구자가 향토사 연구자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연구해서 과거에 이런 게 있어서 엄마 니네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설하면 너 재밌지? 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과거를 알아가고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의미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동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어떤 숨겨진 그 장소나 사물에 관한 얘기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충격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필름으로 그러한 그 사실의 과거 지나간 거의 편린들을 편집을 해서 다 모아놓아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다큐멘터리 필름이라는 게 기록을 모아서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종이 기록이 아니라 주로 사진 기록, 또 영상을 직접 생산해서 영상화하는 걸 쓴다는 방법론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이브 활동하는 건 우리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야. 혹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게 그런 조각조각의 사진과 영상과 그런 필름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하여간 이런 편린의 정보, 매체, 제한된 매체에 선별돼서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과거를 재현해 본다는 재현이라는 걸 영어에서 번역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재현이라는 건 똑같이 드러낸다, 다시 보여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역한 얘기인데 리프레젠테이션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어떤 그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보여줄 때 그 보여주는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 보여주는 방식까지도 이렇게 다 엉켜있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뭐를 재현한다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연하고 뭐 하는 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서로 공유하자 하고 하는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 문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재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카이브가 기록화를 하고 뭐하면은 그런 과거를 재현하는데 그런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맥락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그게 그 중요한 것이 더 알 수도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아카이브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과거의 기록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록,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 오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 다 영어로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이런 기록들을 찾아내서 그걸 수집해서 보존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을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기록 보존소라고 그랬어요. 보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록 관리 기관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굉장히 관료적인 발상이죠. 저는 그걸 갖다가 다른 말해서 무슨 뭐 기록 도서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관자를 붙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아카이브를 알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카이브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 기록과 프레지던셜 아카이브를 새로 만들 때 공식적인 이름이 지금까지도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옛날에는 도서관이 아카이브를 갖고 있었어요. 따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18세기 전까지는 도서관에서 다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자,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기억을 갖다가 보존하고 보여주고 활용하고 전시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아카이브는 어떻게 다른가? 모두 그게 무슨 문화유산이고 역사유산이라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정보자산이라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활동을 갖다가 인간이 했는가를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만 모아놔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한 과정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장점이 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카이브는. 이 아카이브는 단순하게 활동의 결과물, 박물관 가면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예술가들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든지 도서 같으면은 저작자들의 그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창작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아카이브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여줘. 그 활동들이 이루어질 때 그 맥락이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이유와 맥락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더 잘 이해를 하게 돼요. 전반적으로 통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식을 탐구할 때 또 어떤 측면에 인문학에서는 통찰을 탐구해요. 전체적으로 보고 맥락을 보고 그럼 결국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얘기도 갑자기 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갑자기 화가 났는데 자초지경 사연을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이 이해가 된다. 그게 맥락이 이해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었는데 너 용서해 줄게. 그럴 만도 하겠구나.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 맥락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맥락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맥락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은 그런 맥락을 담은 그런 정보 매체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좀 구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아카이브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 있는 부분이 제 맥락을 해요. 아키비스트들이 그걸 선별하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래 실제 있었을 법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이 돼서 제공될 수가 있어. 왜? 아키비스트도 사람이니까 이런 거 기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그 업무 과정이 들어가서 재현할 때 나타나는 기록이 보여주는 그 맥락이 실제 일어났던 일과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심하면은 선전이 되고 프로파간다가 되고 가짜 유튜브가 되고 페이크 뉴스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아카이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역사상에 꽤 있어요. 나치 시아 때 아치브라비 아카이브나 이런 거는 독일하고 아르키브인데 그건 다 선정의 기관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카이브는 역사를 도구화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소설이 그 조지 오웰의 1984년 그런 소설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기록이나 기억의 성격을 정말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 은밀한 그런 내재적인 논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계속 아카이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우선 아카이브에서는 과거에 형성된 기록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는 거고 이거를 다시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모든 아카이브들은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을 아카이브에서 여러분도 기록이 모이거나 그러면 주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전시를 기획할 수가 있어요. 기록을 뭔가 보여줘서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지나온 살아온 활동의 맥락도 보고 이해를 하고 현재를 잘 보자고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전시 자체가 즐거운 창작적 활동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구경 가는 거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청주 문화도시가 있는데 청주에서 전시회 한 번도 안 해봐. 그러면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전시라는 건 문화를 향유하는 조직하고 향유하는 행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사회나 역사와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조하는 제가 부분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나 활동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판자촌이었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나 빌라로 바뀌었다. 그럼 눈에 보여. 이게 옛날 게 그게 아니구나. 근데 사람들이 찾아가기 쉬운 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어떻게 뭐 말했던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생소할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떤 역사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하나 무도 중에서 태권도의 역사를 갖다 한번 연구하게 됐는데 그 잡지가 있어요. 70년대부터 발간을 했는데 무슨 옛날 잡지에는 항상 만화가 있었어요. 70년대 초반에 그 만화를 보니까 이거는 요새 여성 활동가들이 보면 다 뒤집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제목이 태권도인데 이렇게 무슨 우리나라가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게 됐어. 저거는 이제 기관 홍보하는 기관지에 이제 만화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막 울어. 만화를 보면. 왜 울어? 남편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그렇게 나오죠. 실제로 그런 부부들이 참 그렇게 드문데. 그래갖고 그 부인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뱃속에 지금 새 생명이 자고 있어. 나는 선수를 뛸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슬퍼. 그러니까 이제 결혼만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그 당시에 그 아주 고질적인 사고가 그 만화가를 통해서 그 만화에 나오고 만화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정말 이거는 다 성차별 고발되어야 될 그런 만화들이 옛날 만화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거는 정말 옛날 세상이네. 우리가 옛날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황금시대 회고적 관점에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야. 이런 관점하고 옛날엔 정말 그게 사는 거였냐 정말 조금 무피해 뭐하고 뭐 등등 옛날에 좀 불행했고 이렇게 불의했고 불의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뭐 독재정치나 여러 가지 시절. 그다음에 부정의했다.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들이 굉장히 고난받고 특별받았던 시기는 어두운 과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실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카이브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다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십 대고 만들어진 그런 조직화된 기록을 통해 가지고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알았던 거와 과거가 이랬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그래서 여기 토리 콘치라는 말 썼는데 외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역사는 외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기록 사실은 외국인 거예요. 이거는 달라 현재와는. 조사해서 알아보고 이해를 해야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옛날에 그 국사책 가지고 한참 시끄럽고 논쟁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국사책, 역사책을 이제 한 나라의 어떤 지금은 여러 책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그런 역사책 하나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역사책이 청주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청주시가 상당부, 제가 하는 구가 상당부 딱 왠지 모르니까 어떤 구나 어떤 마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은 국가 시책이었던 새마을운동에 막 사진을 할 때 이 마을이 우리 마을이었네 하고 자기네 마을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이런 정부의 역사책은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통제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나 이런 개인의 아카이브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자기들이 알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집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기록화는 어떤 걸 보완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록을 선별하는 세미나에서 민간 아카이브는 독자적이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어떠한 정책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거. 지원하면 잘 만들어져요. 그런 방향으로.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니들이 돈 안 줘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게 좋아. 이런 게 우리 마을에 필요하고 우리 동네에 필요하고 우리 청주시에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이해하게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같이 공동으로 유대를 갖다 엮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국사책은 오로지 그 나라, 국민국가, 민족국가죠. 그 정부가 대변하는 그 민족국가의 어떤 법적인 정통성과 이런 거를 갖다가 인정하고 확장하는 역할 외에는 별로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 지방 아카이브에 대한 그 기록화를 지역 기록화를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 문화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즐기고 많이 창조하고 이렇게 즐기고 그 향유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런 것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지역 기록화라기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 아주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게 옛날 우리들 좋아하는 사람, 한투사 유지하는 노예무지 분들이 많은데 어떤 복고 지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카이브를 만드는 게, 지역 아카이브, 개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게 복고를 과거의 어떤 걸 향수를 뭐 일깨우고 뭐 그런 책들 많아요. 옛날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거의 예술자, 노스텔지아, 과거에 대한 향수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정서적인 거를 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긴 있어.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카이브 만들고 정하는 자체는 현재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목적이 확실하고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생존 가능성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 과거에 대한 복고 취향만으로는 절대 이게 존속이 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민들의 이런 문화적 사회적 복고에 대한 부흥으로서 이것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이 지역 기록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련을 가진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지역의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정부의 그런 이렇게 그 통치 체제 하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기록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공기관에 있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찾아오게 되거나 뭐 이제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관하고 민간 기록관리들이 지역 기록화를 할 때 잘 협력할 수가 있다. 사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거지만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이나 지방 이런 정부가 이런 민간 주도의 주체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거를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는 하지 못하겠지만 방향성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거는 좀 지향을 해야 된다. 청주가 문화도시니까 우리 아카이브 할 때 우리 좀 문화 중심으로 합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문화를 할 수 있지. 뭐 직지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뭐 옛날 뭐 기록 문화 같은 데 기록 문화를 할 수도 있지만은 왜 청주에 오다 보니까 댄스 학원도 많고 무슨 뭐 카바레도 많고 뭐 모텔도 무지하게 많이 보니까 여기는 대중향락 문화의 도시다. 대중향락 문화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보고 왜 청주에서 이렇게 발달했는가 하는 것도 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왜냐면 제가 보다가 아주 그냥 그 호텔 같은 걸 수백 개를 봤는데 그 세금 다 내고 무슨 코로나 때문에 와야겠지만 이게 청주를 거기 일하는 사람, 재산 뭐 이렇게 다 유지해주는 어떤 지역적인 기반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데 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를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민간 자율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문화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지방 정부나 이렇게 지원하는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우리 지역 기록화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런 거죠. 자, 지금 여기서 그래서 민간교육의 중요성이 필요성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얘기 다 쓰다 보면 다 나와요. 공공기록도 다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보면 진짜 공공기록보다 더 다양한 게 민간기록일 수가 있어요. 기록의 형태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인간이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기록의 형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록되는 방식이라든지 맥락, 또 결과물에서 기록물을 보면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 고유성, 다양성, 편제성, 발굴 가능성, 공공기록을 대체 보완할 거, 뭐 보완성 어떤 사람들은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생각하는 건 창의성,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흥미를 유발하게 해서 사람이 뭘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발전 안 해요. 정치하고 이제 노인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기심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저도 옛날보다 호기심이 훨씬 많이 줄어든 걸 많이 느껴요. 그건 뭐하라고? 그거 왜 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남들 보면 넌 아직도 호기심이 이렇게 많냐 하고 이렇게 가끔 핀잔을 받기도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것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 영향이 커요. 그 개인의 기록과 가족의 기록, 집단의 기록, 어떤 단체의 기록, 교회 기록 이런 것들은 그 직접적으로 그 기록이 만들어진 그 공간이나 시간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 이 중요한 일에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돼서 남아지면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더 나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지역 기록과에서 이 민간기록과가 공공기록에 있는 민간에 관한, 시민에 관한 기록을 가져오는 것보다 스스로 시민들이 생산한 기록, 만들어 놓고 보존하고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찾아내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학술적인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기록학 연구한 사람 중에서 기록의 상징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록의 내용이나 뭐가 있다기보다 어떤 기록 자체가 상징을 갖고 있는 거야. 제가 갖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는 정말 다른 거 다 없었는데 대학 다닐 때 시위할 때 시위를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때는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죠. 유인물을 직접 작성한 원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 옛날에 갖고 있으면 증거물이 이걸 다 버리고 없애요. 다 뿌려버리고 없애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 집사람이랑. 그래서 이건 내가 썼어도 참 명문이야. 이거 보존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줬어. 그때 만들어가 아니죠. 헤어질지도 모르는 여자친구한테 주고 이거 잘 보존해줘. 그러면서 잊어버렸어. 중고조차도 잊어버렸는데 한 결혼하고 10년 뒤에 보니까 옛날에 보냈던 연애 편집을 옛날에는 문자 같은 거 없으니까 연애 편지 썼어요. 지금은 이제 기록 중에 중요한 게 그 문자 같은 거라고 제가 딴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나와 있는 거야. 유인물을 작성한 거가 유인물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등사해서 나온 거는 많아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사 원고를 쓰는 게 남아있는 원본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게 그렇게 우연히 살아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제 젊음을 상징하는 기록이 되는 거야. 나한테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으면 상징성에 강하면은 그게 전파가 돼요. 다른 분들도 그 상징성에 동감을 하고 같이 어느 정도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이 전파성이 있어요. 기록에. 그렇죠? 미국에서 왜 헌법이나 독립선언 같은 거 그냥 그렇게 크게 아주 큰 건물 져놓고 아주 정말 큰 건물 내셔널 아카이브 메인 중앙 건물인데 전시관 져놓고 거기다 막 뭔가 보안 조치가 통과해서 그거 보는데 문서 달랑 3장 있어요. 그거 딱 보러 가는데 그거 왜 그래? 그 내용 다 있어. 다 출판했고 그 밑에 서점에 가면 복사한 거 다 팔아 똑같은 거. 그 원본이라서 중요해요. 그 상징성 때문에.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말아먹고 있지만 그것도 그 나라 국민 자유야. 내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 생겨서 막 코비드 많이 걸리고 뻗어나가는 것도 다 자유의 대가예요. 자유롭게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왜 장사 못하게 하냐 그거하고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왜 못 놀게 하냐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자유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하여튼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역 기록학에서 보고 그러니까 상징성이 높은 개인에게 상징성이 높은 기록은 지역에서도 이걸 중요한 기록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역사를 갖다가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이론 중에서 이렇게 그 역사를 갖다가 형성하는 사회 구조적인 것과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과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우연한 그런 계기나 시간적인 측면에 의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역사가 변화되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은 구조에 관한 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역사가 형성되는 그런 그 3가지 요인을 갖다가 나눠서 본다면 그 다음에 개인 기록은 그 정말 더 중요한 건데 인간의 의지, 욕망, 지향성에 관한 거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민간 기록이나 개인 기록은 이런 인간의 의지에 관한 기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인간을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부나 이런 그 공공기관은 이런 의지가 뭘 표현되냐면은 정책 문서로 표현이 돼요. 무슨 정책을 해서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정책 문서가
이런 역사를 만드는 정부가 입장에서 볼 때 의지에 해당되는 요인입니다. 하여간 이런 지역 아카이브는 이런 과거 사전의 구조, 의지, 우연을 다 드러내는 기록을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특히 그 주민들,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의지,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기록 아카이브는 결국은 이제 사명을 갖다가 이렇게 지역 기록화를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한 대로 나와 내가 속한 이런 지역 공동체 같은 활동을 한다거나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 어떤 종교를 같이 믿는 사람, 어떤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레벨의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해서 제시해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뭐 이렇게 향유한다. 기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누리고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사명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빚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도 보니까 이제 그 지방 정부 아카이브도 상당히 이렇게 민간들이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시공간적 혹은 자원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돈도 없고 보존공단도 없고 오래 가지고 있을 처리 비용도 없고 해서 제약이 많으니까 지방의 이런 기록관리 기관들이 하는 거 사례를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도시 다 알죠? 런던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걔네들은 좀 떨어져 있는 지방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경기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지방인데 다 이렇게 독립적입니다. 파리시, 그 다음에 서울시 경우까지 다양한 민간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이 민간기록을 수집하는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의도적으로 안 해요. 자연적으로 지방에서 지역민들이 말생하는 기록들을 그냥 수집을 하지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수집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참고할 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 수집에 대한 부분은 이것의 기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을 이 세미나 주제를 보는 사람들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2페이지도 붙여봤습니다. 자, 지역 기록을 해서 기록을 수집할 때는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우선 기록 수집할 대상들이 있는지 우리가 대상을 범위를 정해서 잘 잡혀가지고 대상을 잘 결정해서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지 또 실제 이런 기록들이 수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헛수고하는 건 아닌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기록들이 수집되면 정말 이용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기록을 수집함으로 해서 어떤 개개인들이나 집단에게 혹시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피해를 줄 요지는 없는지 그걸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 특히 요새 같은 프라이버시 정보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평가 수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출발점이 중요해요. 출발점은 그 아카이브의 목적과 범위의 결정이에요. 모든 아카이브들이 잘하다가 실패할 때 왜 실패하냐면은 이 수집 정책에서 이 수집하는 기록의 범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그거에서 실패를 많이 해요. 수집 방식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 있는 기록들을 조사하는 거에서 다시 오점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범위를 결정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거야. 수집할 수가 없고 대상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이런 부분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그런 지역 아카이브들의 집합체가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이런 경험을 공유해서 먼저 이런 구축을 잘하는 곳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경험을 갖다가 나눠주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의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거시 평가를 수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게 많아요. 개인의 아카이브나 이런 거는. 그러면 게시 평가가 아니라면 뭐예요? 그 기록의 하나하나 내용을 보고 그 내용들이 어떤 가치가 있나 없는가를 따지는 일종의 가치 평가 방법론이거든요. 이런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그런 그 기록의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의 중요한 활동을 보여주는가, 어떤 중요한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해온 활동을 보여주는가, 또 변곡적 여러 가지 계기, 중요한 그 사람의 영향으로 사건 같은 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으로 드러나는가
저한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치 사회적 방법점은 제가 서울 살았지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 한마디로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 뒤에 모든 과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일으킨 거 아니야. 누군가가 일으켰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누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평생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제 인생의 여러 가지를 바꾼 그런 계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마다 그런 계기나 변곡점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관한 기록은 그 주민이나 개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요소를 확인하고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해서 기록을 갖다 수집하면 그런 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보니까 토론을 할 때 실제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하려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의견들이 많으니까 좋은 얘기들이 더 나오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다른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박사님께서 아카이브에서의 맥락, 그다음에 상징성, 고유성 이런 것에 중요성을 포함해서 시민 참여 아카이브의 일반적인 개념, 그다음에 구축 수단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쭉 가감없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자이신 이상민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여러 패널분들께서는 토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로 참가해 주시는 분들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발표문은 발표 시간을 5분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만경북당 최민희 상임평가님이 인간기록 수집 및 운영 사례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북구 정릉에서 왔고요.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 기록 활동하고 있는 최현입니다. 지역 기록화가 오늘 주제인데요. 저는 저희들이 어떻게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했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주체와 중요하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8년 정도 됐어요. 저희 지금 기록 활동을 한 지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기록 전시회나 아카이브 책자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다 내용 안에 동네 또는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행복한 거 그리고 행복한 것들을 찾는 거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릉 마을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을 잡지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 그리고 기록 전시, 마을 자원조사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기록 활동이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릉에서 했던 주요 기록 활동 중에 지금까지 전시와 책자를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부터 정릉에서 기록 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마을에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그리고 기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누가 기록할 것인지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한 주민들은 기록에 특히 이게 마을 기록, 공동체의 기록이라면 주인공은 주민이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록을 한다 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그 기록물을 만들어주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적어도 마을 기록은 그 기준과 가치를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마을 아카이브 교육도 같이 했었고요.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에 마을 기록 전시 부스도 나갔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에 있는 구립도서관, 청소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저희가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했던 거를 벽면에서 전시하기도 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시니어들 보람 일자리 사업인 50플러스 재단이 하는 마을 기록 지원단이라는 일자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릉도 활동처로 신청을 해서 2018년, 19년 2년 동안 저희가 주민 기록가를 한 4분, 5분 정도가 동네를 기록하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사실 거창하게 이런 전시 공간 같은 것도 없어서 저희가 돈이 없을 때는 전시 도록을 찍지 못해서 행사를 하는 팜플렛, 홍보물 뒤에다가 저희 전시 내용을 일부 싣기도 했었고요. 사진을 걸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 택배 박스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마을 기록활동가인 주민들이 두 팔 걷어치고 해왔었는데요.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부터 10까지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정릉의 기록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 다 힘겨우셨을 텐데 사실 기록활동은 대면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나올 수 있는 거여서 저희가 올해 활동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6명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있고요. 그 내용을 구슬 책자로도 만들 건데 매년 전시를 하다 보니까 올해 그냥 넘어가는 게 좀 아쉬워서 요즘에 핫한 방식이죠. 워킹 스루라고. 저희가 사진을 쭉 걸어놓고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을까를 지금 열심히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한 것들은 사실 거창한 역사는 아닙니다. 40년 넘은 동네 빵집, 사실 비만 오면 떠내려갔다는 소문이 있는 다리도 있고요. 서울시 시내버스 1번 종점이 있는 동네가 정릉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들을 저희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누군가가 알아주거나 하지 않아도 저희가 주민들이 기록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남을 것 같지 않는 것들이 주로 저희들이 기록하는 대상인데요. 사실 괜찮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마을 기록의 가치는 주민들 스스로 매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온전하지도 않고 종종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을 기록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속도대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요. 마을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고 이 일상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고 요즘에는 누구나 자기의 일상을 기록하고 그거를 공개하는 SNS 같은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저희가 기록 활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세대들, 어린 세대와 연세가 드신 세대들의 세대교류의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튼튼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을 기록 활동을 같이 하시자고 권하고 싶은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걸로 돈이 생기지 않아도 마을의 번영, 발전 이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는 구축한다고 하는 것을 보통 사업의 목표로 삼기 마련인데 적어도 마을 또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아카이빙을 하는 행위, 그런 활동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록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지역 기록화를 학위나 자격증이 있는 소수의 전문가, 연구자, 행정 직원들이 사실 전담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다 시민의 기록, 민간의 기록들을 다 수집하고 그것들을 아카이빙 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록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지금 시민 기록이나 기록의 주권 그리고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대부분 주민들의 역할을 단순한 정보의 제공자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거를 제안해주는 사람 정도로 사실 머물고 있는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 기록화, 지역 기록화라는 것이면은 더욱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 과정 전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열어주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는 한계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록은 공유가 생명인데요. 지역의 기록화를 그 정보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공개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마을 기록은 이 자체가 공공의 자산이고 또 공유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과 제도들도 또 어느 정도 정비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도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 분야의 전문가, 연구자 이런 분들이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과 협력하고 아카이브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결국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또 되게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 청주시가 용기를 좀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지 변희 대표님이 구술 체험에 대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기록하는 일을 하고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하고 있는 배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기록의 여러 유형이나 활동들이 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구술 관련한 작업들을 좀 많이 해서 그거가 관련된 경험과 거기에서 나온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봤으면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부망쟁이 아주 크게 이제 있었던 지역이라서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구술 기록을 이제 해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부마재단이 생기면서 그 기록들이 다 이관이 되고 아카이브가 또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산시 사평상인원에서 또 근 10년 동안 해서 지금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기록들을 해마다 연 1회에서 최근부터는 이제 연 2회 해서 두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식수도 기념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해서 한 2년에 한 번씩 해서 사회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를 연구를 하고 구술 작업을 하면서 학술 종서를 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연구 기관들에서 이런 구술 방법론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산이 이제 신발 산업이 굉장히 번성했던 때가 있어서 그런 주제라든지 해녀, 원양업, 피란수도 요즘에는 피란수도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구술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해서 좀 다양한 주제의 구술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구술과 관련된 책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는 마을이 주제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집 형식으로 책자들이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지방자치 그런 분권화나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역 마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연구 활동들이나 조사 작업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구술 사업이 어떤 하나의 좀 콘텐츠,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되어서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책자를 만드는 게 과업인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포라는 해운대는 아주 번화한 관광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어촌의 해녀들을 구술한 책과 그다음에 흰여울 마을도 요즘에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을 좀 인터뷰한 그런 이제 책자를 만들었고요. 단감동도 많은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하고 이외에도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지금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해서 이제 책자를 보면서 기존의 이제 구술 방법론 관련한 여러 책자들을 좀 책자와 논문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여러 번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마을의 어떤 지명이라든지 장소, 뭐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 그 지역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 공유되는 그런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청사포 해녀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뭔가 내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하나의 직업이지만 좀 천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가 인터뷰하고 만나나가면서 직접 그런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좀 그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위로가 되는 어떤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민이 들었던 지점이 오늘 이제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지역 기록관은 그런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억들을 좀 수집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최근에는 부산은 그래도 좀 다양한 주제들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는 요즘에는 특히 이제 마을 기록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록도 마을의 역사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역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주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을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뭐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제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장소 사건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의 대상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좀 다각도로 접근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최현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기록하는 활동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또 하는 시민 기록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하는 목적이 각각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역할을 각각 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이제 민간 기록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같이 기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서 구술이 많은 방법론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런 관계들, 각각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나중에 평가하고 가려고 연구 보존하는 주체는 또 누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에서 이런 세미나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적 자금으로 진행되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좀 포함이 되는데 이런 공적 자금으로 진행되는 그런 지역 기록화의 자율성, 범위 그런 거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사실 저희가 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목적은 그런 거지. 이 마을을 알려서 뭔가 관광명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니면 다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좀 공동체가 오히려 뭔가 고민에 빠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좀 자극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생기는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자체의 검열이 좀 되기도 하고 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진 같은 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런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유익한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갈주 변희 대표님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핀덤 도서관 박스키님의 민간 기록의 수집 방법에 대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킹덤도서관 운영위원 박수희입니다. 일단 저희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삼산동에는 예전에 개발 지역이었던 그 곳에서 공동주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지역과 관련해서 교육기관과 다른 그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원래 있었던 마을에 존재했었던 서로 간의 유대감과 그 연대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거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를 하기 위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 소통을 하고 생태에 대한 두꺼비와 그 자연과 공생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금의 생태 친환경적인 그 두꺼비 마을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산남 킹덤 도서관이 처음에 공공주택의 산남 3지구라고 부르는 지금의 삼산동에 작은 도서관을 처음 설치하면서 타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역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 생기니까 처음에 이제 너무 부러워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재밌고 우리한테 없었던 굉장히 재미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전파되게 되는 파급력이 있게 되어서 지금의 삼산동에 8개 단지의 작은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 유대감이 없었던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연대하고 소통하다 보니 그 동네가 어떻게 하면 재미나고 좋은 동네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공모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동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동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나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8개 아파트에 있는 그 협의회에서 만든 산남 아파트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협의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만나는 것보다 소식지를 발간을 하자라는 의견을 취합을 해서 마을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마을의 활동가들이 그러니까 신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두꺼비 마을 신문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인터뷰도 하고 사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장돼서 기자단들도 출범을 하게 되고요. 행복교육지구의 마을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양성이 되는 지금 현상까지 와서 사람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일련의 아파트를 단지로 그 삼산동에 24개의 단체들이 활발하게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나 지역을 가보면 그 이름만 내걸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상업과 그다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그 주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거주민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동주택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선에서 저희가 지역에 대한 기록물 그리고 그들의 단체들이 했던 그 발자취들을 한번 모아보자. 우리 동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열심히 지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기록에 대한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에 삼산 킹덤 도서관에서는 2018년에 산남 두건말 기록단을 창단을 하고 기록이 주는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 동네에 어떤 도서관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를 모아놓은 것을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창단을 하고 그 교육청 사업, 공모 사업을 해서 두건말을 창단을 했더니 기록이라는 이 주제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번 양성교육을 하고 했었어도 지금 활동가들은 몇 명 남아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20명 정도 남짓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 기록 활동이 재정적으로는 개인이 계속 이것을 지향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고, 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민간에서는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도 모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 있는 기록하는 활동가들도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이어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 방법론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비를 해서 교육을 받고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동네 기록관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보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게 돼서 지역에 있는 동네 기록관을 이제 신청하고 지금 한창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 무엇을 기록을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각자가 단체가 이제 24개를 예를 들면 24개의 단체에 있는 소속돼 있는 그분들이 자기의 있는 단체들의 속성과 그다음에 그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각 단체에다가 기록화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연대를 하게 됐고요. 지금 동네 기록관을 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아카이빙 네트워크 측인 손동희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기록 방법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당 두꺼비 마을에 있는 기록관의 이름 산당 두꺼비마을 기록관으로 정하고 올해에 2020년부터 2024년 총 5년 동안 기록에 대해서 할 건데 올해의 주제는 사운드 아카이빙이라고 해서요. 생태와 관련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마을의 특성, 생태에 있는 두꺼비 소리라든지 그 아파트 내 광장에서 아이들이 생태를 하면서 이제 놀이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그런 소리도 기록을 하게 되고 각 마을에 있는 처음에 이 마을을 형성했었을 때 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마을을 정착시켰던 마을 활동가분들을 찾아서 구술 아카이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것을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보고 왔는데요. 사실 기록은 우리의 발자취를 우리가 스스로 기록을 해서 동네 기록관을 거점으로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단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것은 기관과 연계를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기록을 바라보면서 청주시에서 기록문화 3위 도시로 나가는 제일 첫 번째 수직에 대해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발제문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역민이 자기의 기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업과 생활을 뒤로 하고 이 기록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국에는 기록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관계 기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록화를 했었을 때 범위를 누가 정할 것인지 그리고 거버넌스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청주에서는 이제 녹색 청주 협의회라는 이런 거버넌스 단체가 있는데 그쪽은 기록이랑은 많이 관계가 멀기 때문에 새로운 거버넌스 기록 활동가를 준비하고 조직을 맺고 그다음에 타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지를 선두로 문화도시 청주를 내세웠던 청주시의 바라의
청주시에게 바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욕망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이 준비를 누구가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그다음에 관계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은 앞에서 배현희 선생님 얘기하셨다시피 눈치 보느라 실제 존재하지만 입으로 뱉어낼 수 없는 그런 기록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핀덤버스 백수키 의원님께서 기록가 공동체, 경례 기록관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아주 상세하게 흥미로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향후 방향성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토론부는 세 분 다 발표를 하셨고 그 과정 중에서 나온 내용들과 그 이외의 내용들을 합쳐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던 이상민 박사님과 지휘사님과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에 따른 것으로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이 아니네요. 정보 교환, 의견 교환, 경험의 교환. 세 분의 이렇게 각기 다른 그 지역 기록 활동하는 경험을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한 것처럼 그 지역화의 개성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배경이나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도 포인트가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뭐 여러 이렇게 한때 유행이라고 이렇게 공적 작업이나 정부 예산인 거죠. 지방정부나 정부 예산이 나와서 참여를 더 쉽게 시작하고 일단 진행이 된 부분들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과연 이 주민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런 아카이브를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을 다 세 분 다 이렇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고 누려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인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지금 이제 적어도 이 세 분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여기 청주 경구하고 정릉마을 중에서 정말 남들은 다 가짜고 자기네만 정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편협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피해 계시는 하나사가 보이는 게 있는데 정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두 분의 경험 비율도 딴 데보다 좀 정도가 높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거나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그런 지방 그런 지역의 이런 아카이브 활동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뭔가 배우고 싶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지역 기록화를 하는 조그만 이런 마을 아카이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소망과 같은 거거든요.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걸 이제 서로 알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서로 도와주면 그게 네트워크죠. 그죠? 근데 도와주는데 뭐 돈을 더 주겠어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줄 수 있는 거는 마음과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작가랑 보면 나왔는데 뭐 기록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장문도 하고 뭐 저도 오늘 내가 발제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서 뭐 그 생각의 주제를 각자가 필요한 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또 이제 지방정부가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청주시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뭐를 지원해 줄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마음과 돈만 드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이런 데 쓸 돈을 어떻게 달라라고 이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업 예산 계획서를 잘 만들면 되게 좋아해요. 그럼 자기들이 만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공감만 하면은 그만 주고 알아서 다 하고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공무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예산 쓴 거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뭐 그걸 가지고 이런 성과를 보여서 좀 보람되게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성과가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한테. 이거 엄한 데만 쓰는 줄 알고 그랬더니 깨끗하면 수돗물만 주고 가슴을 깨끗하게 치워주면 알았더니 이렇게 사람 사는 분위기도 만들어주네 하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지역에 그런 이제 시장, 구청장이 선거를 하면 또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네트워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트워크에 제가 보기에 기록 전문가들 끼는 거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기록 마을 네트워크를 할 때는 요즘 좀 문제가 있네. 서울시에서 제가 제 동네 보니까 그 동네는 어느 동네를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 시의원, 구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요. 내가 보기에. 조금 뭐 이렇게 좀 이속이 밝은 사람들 같아 한마디로. 뭐 건축관계, 뭐 구 예산 받아서 뭐 쓰면 뭐 연결할까 뭐 하는 그런 쪽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좀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문화적으로 또 자기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뭐 결국은 이 문화를 합류하는 건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을 때 같이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처음 만나면 앞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절대 안 그래요. 만나자고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와요. 일단 끄니까. 그러면 조금 그 지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출발점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고 좀 껴줘가지고 나도 뭔가 주민을 위해서 나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결국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는 어떤 좀 생각도 하게 해주고 실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좀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치인만 얘기를 했어요. 지역 정치인만. 국회의원들은 아마 잘 안 끼려고 그럴게요. 바쁜 사람들이니까. 근데 시의원, 뭐 서울시 같은 구의원 같은 경우는 불러주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모색을 해서 실제로 좀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은 건데 정치인 말고 지금 뭐 이제 기록 전문가도 있으면 좋지만 기록 전문가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나 그거 가는 거 아니고 또 이미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기록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졌어. 그러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도 기록 잘해. 나도 기록 해왔어. 내 인생 지금 3년, 5년, 10년인가 해왔는데 이거 나보고 기록 전문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뭐 하기 없다고 이렇게 좀 더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지식이라는 건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획득을 해요. 사실 대학원 과정, 학부 과정에서 뭐 1, 2년 배운 거는 사실 죽은 지식이고 그게 사실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록관리 원칙인데 제가 이제 원칙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원칙 많이 얘기하니까 잘 안 돼. 왜냐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커. 국가기록회관이 독립이 돼야 된다는 원칙을 갖다가 20년째 떠들었지만 떠든 사람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따져보면 그것 때문에 무슨 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라고 얘기를 해줍시다. 하여간 좀 주민이 사는 분야니까 주민 복지 같은 거를 좀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그 현안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의 환경운동하는 사람 따로 하잖아. 따로 올라오지 말고 같이 오세요 하고 불러서 같이 하고 환경운동도 기록도 필요해요. 지역 환경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지역의 그 교육 문제 같은 거 신경 많은 사람 무슨 그런 부모적이 물론 많은데 이렇게 해서
동네 아카이브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이거 저거 하고 그러면은 애들 인지, 요새 그 감성지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만 좋아질 뿐 아니라 애들끼리 사회성 좋아서는 나중에 영어 포기에 기차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수요층을 참여층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주민을 항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주민을 주체라고 했으면은 주민을 주체로 하기에는 실천 방식이 뭔가? 예, 자기는 좀 앞서간 주민일 뿐이에요. 이걸 먼저 해갖고 재밌어서 하고 좋아서 하고 있고 주민 각자의 생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다른 지역가의 네트워크를 생각하지만은 다른 분야의 네트워크도 딱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쪽도 마을, 지역 쪽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지켜보는 데는 우리 동네에는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농산물들 이런 거 이렇게 여기저기서 좋은 거 사다가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역 활동을 많이 해요. 뭐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가는 게 꼭 그렇게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부터 해야 되는데 뭐 김치 만들기, 뭐 무슨 뜨개질로 뭐 만들기, 뭐 어쩌고 해서 굉장히 축소시켜 범위를. 성적인 그런 구별과 차별이 좀 있는 뉘앙스를 풍겨서 괜히 남자들은 참여하면 안 될 것 같거나 약간 좀 나이 든 사람이 가서 앉아있으면 분위기 깨겠지. 그러니까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기록 쪽에서 이런 거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그 구술 경험이나 뭐나 하는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더 동네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와서 네트워크를 하게 하고 이제 지원을 해줘야 돼. 이 기관에서 정부 시간에서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돼. 맛있게 뭘 먹으면 잘 모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네트워크, 지역 내 네트워크로 하니까 장소 제공해주고 우리 같이 밥 먹을 테니까 밥값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모임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그만 수준의 무슨 보존시설 만들어준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존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보존협회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선 기록이 잘 만들어지고 이거 계속 해야겠다는 의지라든지 실체가 많아야 그 다음에 가서 보존시설이 필요한 건데 그때 생각하면 늦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존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고 그래서 보존시설 안 만들어지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 이 보존시설이 문제다 그러면 어디 도서관이나 뭐나 있는데 빨리 개조를 해가지고 아주 일상적인 보존환경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업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그 스캐너 같은 거 이렇게 몇 대 준비해서 이렇게 종이 기록 같은 거는 이렇게 디지털화 하는 거를 갖다 지원해 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지원의 차원이 좀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 얘기가 얘기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기록화를 하는 분들 오늘 세 분 처음 만나셨나요? 아니면 서로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네트워크가 됐네요. 그래서 뭐 문자하고 카톡방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그동안 하셨는데 그거 기록들 공유하세요? 카톡방 기록들? 세 분만 아시고? 한 절만. 그러니까 하시는 거 이제 고백하시네. 뭐 역사가 좀 짧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제안해 보고 싶어요. 카톡방 만들어서 공유하고 더 많이 오픈해서 가입시키고 요새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퇴장시키고 이상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보면 자기 얘기하는 거 그때 이상한 소리 넣어가지고 뭐 기분 상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 그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나누는 얘기가 아마 진짜 지역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그 보물 같은 자료가 아닐까. 이제 지금 세 분이지만 10명, 20명이 모여서 동네 아카이브 하는 경험이나 뭐 구슬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사건, 개요. 개 이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다음에 일어나 벌어진 일, 쟁점 어떻게 해결됐다. 아니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의견 구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치 제가 이런 걸 처음 본 게 미국의 아키비스트 네트워크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로 됐으니까 잘 안 들어보겠지만 저는 영어를 빨리 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을 때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자료 올려놓고 고민해놓은 그 리스트 서브라고 했어요. 아키비스트 리스트 서브 에세이에서 하는 건데 그걸 다 보고서
그 사람들이 한 경험을 미리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저런 문제가 있거나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일하는 기록관리 기관에서 이제 우리 경험으로 좀 칭환을 해서 뭐 자문을 제공하는데 제가 일하는 일이 이제 뭐 자문 제공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기록 전문가의 자문을 더 이상 구하기보다 스스로 자문을 할 내용을 만들고 공유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그런 기록 네트워크가 되는 게 아닐까. 당장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 기록 전문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아카이브의 참여자, 주민으로서 뭐 참여할 수, 이제 참여하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을 이렇게 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발표할 시간이긴 하지만 말을 한 사람이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좌장이 커트를 해서 뭐 조정을 하듯이 그런 카톡에도 그런 리더 그룹들이 그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가 많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 요 얘기는 일주일에 합시다. 뭐 이렇게 뭐 교통 정리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나가 이제 또 마지막 드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기록 공부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사실은 지적으로 품을 잡아요. 뭐 대한기억이다, 뭐 이런 걸 쓰고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별건 아니지만 유용한 여러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나 기록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기본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서양에서 이런 그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장 활발한 부분을 봤더니 이게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잘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결집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소외돼서 동네 아카이브 만들면 이건 아니고 그것이 뭐를 말하냐면은 이 사회가 요새 노래 유행하는 노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스형이라는 노래인데 거기 가사가 세 가지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줘요. 이 세상이 왜 그래? 예?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고 막 툭 던져놓고 나보고 어쩌란다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노래도 좋지만 하여튼 가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갈수록 이 민주사회가 되면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는데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평등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실현은 안 되니까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야. 피해의식이. 그 피해의식은 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끼리 공감하면 위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달래. 서로. 내가 위로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카이브에서 위로받고 싶으면 내가 거기서 누구는 위로해주고 나는 위로받고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정서를 갖고 어떤 생활의 어떤 위안이나 편안함을 얻고 공동체라는 느낌을 벌써 어떤 그 안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거나 집이 뭐 갈등의 근원인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뭐 집을 도피해서 내가 평안을 얻을 곳을 찾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도피해서 평안을 얻을 곳을 찾는 것이 저도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상한 사람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도피처로 삼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구원처로 삼고 그 구원을 같이 나누는 공동의 장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안 생기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카이브도 우리가 서로 간에 정보나 이런 걸 갖다 정보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그 공동체의 또 유대감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트워크나 내적인 그런 내적인 거나 이런 것이 결국 성격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구조 문제에 의해서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질 수 있거나 혹은 이런 그 뭔가 이 사회가 좀 잘못됐어. 불의에 대한 인식이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지역에서 이렇게 실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정당하게 그런 정서를 가지려면 갖고 그렇지 않을 건 털어버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조금만 소규모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역 아카이브 활동가도 소규모 공동체예요. 자기네처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어도 힘이 나고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그룹이 많아질수록 물론 사람이 많으면 싸움이 나고 뭐 네 파냐 내 파냐 하고 뭐 갈등이 나겠다. 그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속에서 그 지역의 아카이브가 정말 그 지역의 어떤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수집된 기록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얻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제공해 주는데 노력한 좋아하면서 일을 했는데도 우리 동네나 사회에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좀 학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 동네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좀 여러 계층의 사람, 소외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좀 뒤처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그 동네 기록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다양성이 아까 많이 했는데 다양하다는 거는 어떤 그 구성원의 다양성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표출하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게 다 다양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도 뭐 수집하고 뭐 할 때 처음에는 다 수집하지만 이런 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뭐 이렇게 뭐 적어가다 보면은 결국 어떤 한 방향으로 편협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활동가들의 가진 또 전문가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그걸 잘 풀어나가야 내적인 그 지역 내적인 네트워크랑 지역 간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이런 공적 자금의 지원 없이도 자립해서 생존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안가는 그 사회가 결정해. 지역 주민이 결정하고 지역 사회가 결정해. 그런 지역 주민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 나 이거 지원해서 나 표받아야겠다 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제일 끝에 이어지지만 그런 내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현재는 그 지속적인 생존, 이런 아카이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뭐라고요? 지속적인 발전을 한다고 그러나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그거다. 전문가들이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제는 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봐요. 기록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되게 공공기관에 있었고 이 민간기록에는 그런 상관이 없어. 공공기록 쪽 하는 쪽이 안 되니까 이제 민간기록 한 사람들이 좀 있고 뭐 그런데 뭐 이론하고 뭐하고 그게 또 그쪽에 돈이 나오니까 한 거지 여러분들이 돈 줘서 고용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계라든지 그 자생력이 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생력은 그 아카베를 만드는 주체한테 생긴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서로 얘기할 게 많아질 테니까 이 정도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자 이상민 교사께서 많은 참고될 만한 사항들을 토론자와 좀 설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일단 바라면서 혹시 토론자분끼리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이상민 박사님한테 뭐 추가로 질문을 할 게 있으시면 지금보다 더 쉽은 얘기 하세요. 지금 하기가 좀 그렇다 하면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하시든지 메일을 하시든지 하셔도 되고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 하시라고 하니까 한두 마디씩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해낼 분끼리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활동했던 것들을 조금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뭐 기록했던 책자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지역 도서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구술만 하고 책이 안 나온다고 도서관 관장님이 사무관리비 빡빡 긁어갖고 마련해 주신 돈과 저희의 돈을 합쳐서 냈던 기록 책자고요. 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책이 없나 하셔서 주민참여에서도 신청해서 만든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 찍어주니까 성북동만 찍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성북구에서 성북동이 제일 유명하니까 성북동에 좀 집중되는데 정릉도 좀 찍자 했더니 예산이 없다 해서 주민들이 그 서울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직접 받으신 것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네. 저희 그 지역에 축제하는 데 옆에 끼어갖고 전시를 한 바람에 축제 팜플렛 뒤에다가 저희 전시도록을 같이 낑겨서 좀 해달라고 했던 사례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 사업으로 꼭 하지 않고 관계기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이래저래 강구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컨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냈었던 건데요. 기록 활동을 할 때 시민들이 가장 낮은 문턱으로 접근하기 쉬운 게 사실 잡지예요. 그냥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번 내봤다. 잡지는 전문적이지 않고 한번 보고 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턱이 낮아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수집하고 공유하고가 끝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지역기록 활동이. 뭔가 체계적인 아카이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야기들 막 주변 사람들 인터뷰하고 동네에 재밌는 얘기들을 가지고 공유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좀 답답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미디어의 역할에 지금의 마을 기록들이 조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역 기록화라는 것의 목적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이 중간 부분, 수집과 공유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거 하시면은 보통은 청주시에서도 저희 좋은 말로 저변 확대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저변은 제 생각에는 기록 활동가를 양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 월급 주실 건 아니니까 활동가 양성해놓고 책임 못 지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기록 문화를 좀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저변 확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적일 수 있게 저희가 기록을 시민들이 어디서든 일상적이든 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제도 다양하고 형식도 되게 다양했으면 좋겠어서 예를 들면 게임, 기록과 게임은 별로 연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해봤어요.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되게 재밌게 기록 관련해서 했었고 전시, 흔하게는 전시가 있고 또 공론장도 있어요. 이런 걸 계속 접할 수 있으려면 또 공모도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시민기록관 만들 때 시민들이 주신 자료로 3.1운동 100주년 전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처럼 계속 공모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 많잖아요. 학교도 다 도서관들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공간이 있는 곳들 포함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청주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1층 로비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기록을 전시하거나 접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벽면이라도 내어주신다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기록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반드시 수장고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 3단 콤보는 좀 청주, 우리 문화도시 청주에서는 조금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질의응답 시간이라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정말 기록단의 활동을 아주 재밌게 잘 소개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1차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카이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그다음에 수집 전략 이런 내용들이 발표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토론자로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지역 기록화의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기록화의 체계화 그다음에 체제 구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덧붙여서 발표하신 분들이 모두 다 청주시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타 지역에 오신 분들도 청주시가 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선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일단 청주시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까 타기관이 모금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자 지원적이자 투자적으로 그 체계를 구축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오늘 1차 청주시 지역 기록과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임대현 한국기록관리협회장님, 국제기록대회 동아시아지회 이상민 사무총장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민간 아카이브 발전 방향 첫 번째 지역기록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청주시 유튜브에서 지역기록화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금 잘 들었어요.